그래서 노포들 중에는 진짜 외지에서 사람들 찾아오는 거 싫어하는 데들 되게 많아요. 계속 올 것도 아닌 사람들이 반짝 몰려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진짜 단골 손님들이 불편하다 이거죠. 네, 안녕하세요. 참프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TV에 나오는 맛집들 있잖아요. 광고 안 하고 진짜 오래된 맛집들, 수십 년 동안 장사한 노포들, 그런 집들은 왜 항상 최악의 가게 자리에 들어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이해한다면은 초보 창업자들의 생존할 수 있는 힌트들이 또 있으니까 제 생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노포는 오래된 가게를 노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노포라는 게 사실 그곳에 들어가서 장사하시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대단하신 분들은 맞아요. 근데 사실상 비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 상권이나 이런 장사로 따져봤을 때 전문가라면은 그런 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장사하지 않아요. 그저 그 어느 시점에 자신의 형편에 맞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해오셨을 뿐인 거죠. 아마추어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마추어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해서 고객들, 그 주변을 감동시키는 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가게 장사를 할 때 진짜 중요한 이 가게 자리, 그 가게 자리 중에서 최악의 자리는 왜 최악의 자리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 단점이 뭘까요? 그걸 좀 나열해 보면 첫 번째는 임대료가 적습니다. 월세가 싸요. 그리고 가시성이 없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유동인구가 없습니다. 그 앞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네 번째는 아무래도 손님이 별로 없죠. 그런 가게 자리들은 다들. 그럼 반대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상권도 없고 가시성도 없고 유동도 없기 때문에 손님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를 적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연구할 시간이 많아요. 그 다음에는 뭐 장점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저 동네 수요만으로는 사실상 간당간당 유지하는 그런 수준의 장사. 간당간당하게 밥 먹고 사는 정도로 딱 픽스돼서 장사하고 있는 집이 바로 노포예요. 변화도 없고 집객도 안 되는 상권이지만 나름 인정받은 맛으로 그 동네에서만큼은 그 동네가 적은 수요이긴 하지만 그 적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수요가 몰빵해서 오니까 어쨌든 먹고 사는 그런 곳. 근데 여기서 버티고 버티다 보면은 일종의 작은 날개짓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 전문 용어로는 바이럴 마케팅, 뭐 입소문이라고 하죠. 입소문이라는 게 이 노포들마다 시기는 다르지만 5년 뒤든 뭐 10년 뒤든 그 사장님의 운이 열리는 시기는 다 다르겠죠. 근데 어느 누군가의 입에 의해서 그곳이 알려지게 됩니다. 유튜브에 나오든 방송에 나오든 뭐 요즘은 그렇게 알려질 수 있는 창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떡상하는 가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갑자기 오늘 막 몰아닥쳤다가 내일은 하나도 안 들어오는 상황도 벌어지고 어느 시기에는 막 몰렸다가 어느 시기가 좀 핫한 게 좀 지나가니까 그때는 텅 빌 때도 있고 매출의 편차가 아주 급격하게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혼자 주방을 보고 오래된 직원 한 명이 홀을 맡아가면서 하루하루 적지만 안정적인 수요로 생활비를 벌고 사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알려져가지고 어느 순간 막 들이닥쳐. 이게 또 어디서 오는 건지도 모르고 들이닥치는 거죠. 그러면은 아 이제 대박 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어느 시점이 되면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게자리 안 좋은 데들의 특징이 그래요. 이게 마케팅을 하더라도 딱 그때는 몰아닥치다가 그 효과가 없어지면 텅 비기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나마 버티는 곳들은 테이블 수가 적고 바쁘더라도 똑같이 주방 한 명, 홀 한 명이라든지 원래대로 뭐 주방 두 명에 홀 한 명 이렇게 픽스된 상태로 원래대로 인건비 늘리지 않고 힘들더라도 그냥 유지가 되는 집은 그래도 버텨서 맛집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 수도 적고 주방에서 나오는 시간도 뭐 오래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줄을 서는 거죠. 근데 못 버티는 곳은 테이블 수가 많아가지고 한 방에 훅 들어오면 이게 완전 렉이 걸려가지고 사람을 더 쓰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러면은 대박인 듯 보이지만 직원들이 못 버티고 사람을 더 쓰게 됐는데 오늘은 그 인원을 쓸 수 있었다면 내일은 또 손님들이 없으니까 사람들 다 놀고 있고 이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실상 완전히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그 매출의 편차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포들 중에는 진짜 외지에서 사람들 찾아오는 거 싫어하는 데들 되게 많아요. 계속 올 것도 아닌 사람들이 반짝 몰려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진짜 단골 손님들이 불편하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단골들이 거기서 못 먹고 막 발길 돌려. 이걸 더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풀에서 그 창업을 시키는 아키 프로젝트들 역시 노포의 전략으로 사실 오픈을 시키는 거거든요. 결국 오래 버티려면 임대료가 작아야 되고 결국 생존하려면 그나마 배후 수요가 있어줘야 바이럴을 하더라도 수요층이 많죠. 그래서 오프라인 입지는 개떡 같아도 온라인 상권은 넓게 보고 가게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수.
평수는 제가 기본적으로 15평 언저리를 좋아해요. 첫 창업에 있어서는. 이 정도 평수는 가득 차더라도 더 인원을 안 늘리더라도 2명 정도에서 쳐낼 수가 있어요. 그럼 손님이 더 와? 손님이 더 와도 지금 자리가 없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기다려야지. 기다리면 어쨌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딱 평온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달이 힘든 게 이런 이유인 겁니다. 오프라인 영업 손님은 뭐 테이블이 7, 8개다. 그럼 8개 딱 차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손님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바쁘긴 해도 렉은 안 걸리는데, 배달이라든지 큰 평수들은 매출 편차가 크게 되면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배달 뭐 오늘 30건이 들어와가지고 막 미친 듯이 했어. 근데 내일은 10건밖에 안 들어와. 이러면 그 30건에 맞춰서 고정비 세팅이 되는 건데 10건밖에 안 들어오면 이 매출 편차 때문에 피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오늘은 벌었는데 내일은 까지고 뭐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노포들은 진짜 수년에 걸려서 입소문으로 유명해지지만 우리는 인위적인 마케팅 전략을 처음부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임대료에다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 간판 보고 오는 사람들은 사실상 수요가 적잖아요. 그 간판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동네 사람밖에 아닐 텐데, 차라리 노포처럼 좀 개떡 같은 자리를 들어가더라도 배후 수요를 좀 넓게 가져갔고, 그 임대료 아낀 비용으로 대신에 온라인 임대 비용,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으로 좀 쓰고, 그러면 온라인 입지에서는 계속해서 돈을 쓰면 쓸수록 점점 더 입지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점점 더 상권이 넓은 수요를 가지고 고정비가 적게 들어가고 사람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니까 결국 살아남게 되는 노포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 한 명이 알바나 직원 한 명 데리고 모든 것을 관장하면서 하는 사업의 형태. 노포의 장점은 취하고 노포의 비효율은 효율로 바꾸고, 그들이 감동시켰던 방식, 노포들이 주변 그 동네 손님들을 감동시켰던 방식으로 새롭게 오는 사람들한테 계속 알리게 하고 바이럴하고 계속 알리고 마케팅을 계속 그 컨텐츠를 쌓여가지고 그 수요에다 알리기만 한다면 노포들보다도 훨씬 더 빨리 자리를 잡고 생존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온고이지신이라고 하잖아요. 옛 것을 좀 알고 새로운 것을 또 받아들여서 새롭게 그걸 결합한 모델로 가야 되니까, 노포가 생존했던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갖추고 새롭게 시작된 이런 마케팅이라든지 상권 배후 넓음이라든지 유효 상권들을 넓게 한다든지 컨텐츠를 쌓아서 좀 온라인 입지력을 점점 더 키운다든지, 이 새로운 것들을 좀 장착시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을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